키겠습니다. 일단 지금 마이크는 켰고요. 네, 켰습니다. 이제 2부 할 거고요. 우주천문학과는 뭐 배우냐, 물리, 지구과학 배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2부 때, 또 진짜 시간 딱 잘 맞춰서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봉순씨 잘 오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2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박수도 한번 치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같은 과에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질문에다가 똑같이 대답을 하는 형태로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특집이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점도 엄청 많고 사실 다른 점 많은 게 당연해요. 다른 과니까. 네, 그래서 천문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대기과학에 관련된 문제들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서로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O 아니면 X 아니면 세모. 이게 네, 세모. 네네. 이게 나중에 응용을 해서 쓰시더라고요. 정확히 이렇게 나요. 네네네. 막 진짜 각도 제대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네, 딱 얼굴 보여줘요. 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간 두 분이서 같이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네. 천문우주학과와 대기과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 O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안 들게요. 하나, 둘, 셋. 네, X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특집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점이 그래도 좀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약간 뭐 우주에 관련돼서 배우고 그 대기에 대해서 배우는 자체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부분이 없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그 천문우주학과 대기과학과에서 배우는 비슷한 부분이랑 그리고 약간 다른 부분, 그래서 자기 과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배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천문우주학과 무락씨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비슷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냥 이 뭐 대기과학 또는 천문학 이거를 하는 도구가 비슷하다라고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뭐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이제 그 내용을 응용해서 그 각자 학문에 맞는 걸로 발전을 시키는 건데, 이제 그 도구들은 뭐 비슷할 거예요. 어떤 수학을 쓰는지 어떤 물리학을 쓰는지는 비슷하겠지만 이제 그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는 천문우주학과이긴 하지만 일단 천문학만 예를 들면 물리학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물리학을 갖다가 이제 천문학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하겠죠. 당연히 이제 천문학적 현상이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왜 저 은하가 저렇게 빨리 멀어지는지, 왜 저 은하가 저기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대기과학은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에 뭐 유체가,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공기가 어떻게 여기로 흐르게 되는지, 왜 흐르게 되는지, 이 다음 방향은 어디가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적용하는 대상이 너무 달라서 아마 사실 겹치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쓰는 도구, 그러니까 물리나 수학 같은 것들만 똑같이 그거를 적용시키는 방향이 아예 달라서 아예 다른 그러니까 아예 다른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해도 뭐 거의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추가적인 질문인데, 그럼 물리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기계공학과나 뭐 전기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은 물리를 배우긴 하는데 약간 배우는 뭐 깊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부터 해서 약간 그 전공 수업 이름조차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 수업 이름조차. 그래서 어디까지 쓰는지 그러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말할래요? 저희는 아무래도 대기니까 그 어떤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체역학 같은 걸 주로 다루고, 일단 어떤 현상을 바람이나 물의 움직임 같은 거를 물리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뭐 전자기 이런 거는 거의 안 쓴다 보면 되고 그냥 역학 위주로. 제가 근데 문과라서 뭐 역학과는 사실 저번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4대 역학이라고 또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서도 약간 육체 역학이 포함이 됐었나? 4대 역학. 네, 그거는 공대 쪽이라서 전자기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네네, 뭐 무슨 열역학 이러면서 네. 그런 그러니까 4대 역학이 있다고 공대 했거든요.
목이 뭐 그건 얘기했구나. 이제 공대에서 보통 4대 역학을 부르는 게 있고 네. 이제 이과대 또는 뭐 자연대라 부르는 그런 단과대에서는 사실 그렇게 4대 역학 이렇게 부르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역학들이 이제 주로 공대에서 많이 쓰이니까 4대 역학이라 부르는 건데 네. 이제 이과대에서 하는 것들은 대체로 뭐 특정한 걸 많이 쓴다 이런 게 사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종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4대 역학 이런 거는 딱히 얘기를 하진 않아요 보통. 그러면은 약간 그 고등학생 분들도 지금 물리를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어느 정도인지 수준이 혹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수준은 끝도 없죠 사실. 끝도 없긴 한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물리도 원, 투 이렇게 따로 있지 아. 않나요? 그래서 약간 근데 이제 1에서 배우는 물리랑 2에서 배우는 물리가 그 아까 말한 4대 역학 이런 것처럼 아예 이렇게 나눠서 네, 다른 거. 그러니까 네네. 1에서는 그냥 정말 물체의 뭐 움직임에 대해서 역학 푸는 게 있다면 2에서는 약간 전자기학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라 굳이 나누자면 1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심화로 하는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문과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약간 질문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뭐 약간 그렇긴 한데, 그럼 그런 것들 약간 나눠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약간 종합적으로 섞어서 배운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막 역학을 해서 뭐 열역학, 무슨 역학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네, 뭐 어떻게 얘기하지? 이걸 따로 네. 다 배우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적용하는 거는 이제 이것도 갖다 쓰고 이것도 갖다 쓰고 이제 서로 다른 학문이 아니고 이제 이게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이제 네. 그거를 잘 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냥 현대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냥 일반 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으면 현대물리학적인 부분이 적용되는 파트가 있고 일반 역학적인 부분이 이제 적용되는 파트가 있고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건 다 따로따로 배우지만 그걸 적용시키는 학문들이 약간 다 다르다. 그렇죠. 네. 아, 그렇게 알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물리랑 수학 같은 도구를 쓰는 건 똑같지만, 그걸 약간 적용시키는 것도 다르고, 그 물리 같은 경우에서도 수많은 종류의 물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게 물리 1, 2랑 물리 1과 비슷하다, 물리 2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우락씨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1번 질문에 대한 나리씨의 질문, 그러니까 네. 대답도 들어야겠죠. 저는 그 우락씨 대답에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저희 전공 과목 중에 뭐 위성기상학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천문우주학과에서도 천문학이 있고 우주학 따로 이렇게 나뉘어서 생각해보면 약간 우주 관련 파트에 저희가 배우는 인공위성 관련된 게 그나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그 전공 과목 말고는 사실 딱히 또 다른 비슷한 점 없는 거죠. 크게 연관은 잘 네. 모르겠어요. 연결고리가 거의 없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건 저희들은 꾸역꾸역 같이 특집으로 만드는. 그래서 약간 두 과를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르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고, 별개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관이 없다, 관련이 없다. 약간 전공 과목이 비슷한 건, 조금, 천문과 비슷한 그 인공위성 정도는 좀 다루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들은 아예 상반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를 또 얘기를 하자면 그걸 쓰는 수학이나 물리 같은 도구는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은 천문과학과고요. 천문우주학과고요. 아,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천문우주학과고요. 어려워요. 네네. 그리고 대기과학과고 저는 그 연대는 아니고요. 고대 미디학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저희들이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대기학과 문제예요. 대기과학과. 네, 그래서 저랑 그 우락씨가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네, 대기과학과 학생이라면 내일 날씨 정도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역시 갓 대기. 갓 대기. 저도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OS 나중에 불러주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따 하나, 둘, 셋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전 굳게 믿습니다. 갓기과학. 네네네. 그래서 네. 지금 1부 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뭐 네. 구린 슈퍼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냐. 왜 이렇게 그거 못하냐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답답하신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약간 풀어보고자 이번 문제를 이번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정답은 뭐죠?
X에 가까운 것 같아요. X라고 그럼 이렇게 네. 들어야 돼. 그 각도 한 요 정도, 요 정도. 네, 요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냥 좀 농담 좀 하자면 네. 기상청 체육대회 날 뭐 비가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없어요? 전 들어봤죠. 네. 네. 저는 잘 모릅니다. 기상청이 체육대회를 하면 비가 꼭 온다. 네, 저희도 막 총 MT 날 뭐 비 오고 이런 적도 있고 그 제가 왜 이런가 싶어서 보니까 꽈티가 일기도 그 기호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오, 꼭 그려주시는. 창작 욕구. 네, 창작 욕구. 네, MT날 비 오고, 체육대회 때 비 오고. 아, 이거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아요. 그쵸. 네. 초등학교 때 한 번씩 다 배우니까. 네네. 네, 꽈티에 음표 이게 비슷하죠. 수십 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게 비 오는 그거 그 네, 뜻이 맞아요. 아니에요? 구름 매우 흐린 날인데 네네. 네네. 이건 그냥 농담 삼아 하려는 얘기였고요. 아, 네네네. 저희가 전공 중에 그 대기 역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 있어서는 이제 일기예보를 얼마나 왜 정확하게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게 이제 일기예보를 하는 게 어떠한 격자들을 찍어서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떤 기상 관측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관측할 때 이게 한 1.5km 정도였나?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까지 사이 거리가 근데 우리가 이 사이에서도 어떤 자그마한 구름이 생길 수 있고 다양한 기상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사이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중간값을 가지고 그냥 때려맞추는. 한다. 추측을 약간 이렇게 하는. 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이거 격자 사이의 거리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줄이는 만큼 면적 곱한 만큼 더 많이 걸려요. 그러면 당장 내일 예보를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예보가 될 수 있게 그 계산이 나올 수 있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네, 촉박하다. 그것도 있고 네. 일단 격자를 또 줄이면 이게 인공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대기 현상을 일일이 눈으로 보고 뭐 진짜 관측할 수가 없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인위적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가장 근사해서 대기 현상과 가장 근사해서 뭔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예측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걸 줄이다 보면은 좀 오차가 많이 커지는? 아무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일기예보를 일단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네. 그리고 요즘 가장 큰 문제는 그 예보관이 오래된 실력자가 아니라 신규 예보관들 우리나라요? 네.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슈퍼컴퓨터가 일단 다 데이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예보관이 최종적으로 예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확률이 반반 정도 되면은 비가 올지 말지 그러면 예보관이 약간 비가 온다라고 예보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온다 했는데 왜 안 오냐 이렇게 하기는 뭐 우산을 준비하는 거보다 네, 그러니까 하는 게 더 안 나으니까. 하는 거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근데 나는 우산 가져왔는데 왜 이걸 약간 쓸데없는 고물로 만드냐 하면서 사람들이 욕을 근데 하고. 또 보통 잃어버리죠 그럴 때. 그렇죠. 그래서 맨날 다이소에 2,000원짜리 우산 쓰고 다니고. 아 죄송합니다. 네. 장난이고요. 근데 사실 근데 그 진짜 내일이 날씨 같은 거를 예측하기가 사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 막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같은 곳에서도,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도 문제들을 막 나중에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막 예측을 하잖아요.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죠. 예측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하물며 약간 과학적인 날씨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막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그걸 100% 다 알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막 약간 기후도 막 너무 급변해서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50년 전 데이터가 지금 거의 쓸모가 아마 없을 거예요. 누적된 데이터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니까 이제 현재랑 잘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막 엄청 옛날이랑 지금이랑 이제 엄청 다르잖아요, 날씨가. 그렇죠. 엄청 습한 게 막 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단의 세기가 얼마나 세냐 약하냐 이게 다 결정을 하는 건데 그게 예전이랑 지금이랑 다르니까 이제 과거 데이터들이 좀 쓸모 없어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정확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약간 뭐랄까 기후 변화가 너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 네. 네. 근데 그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아시나요? 거기에서 배웠나요? 아, 국가에서? 저는 뭐 원래 그런 기후 변화 이런 데도 좀 관심이 있어서 네네. 그걸 막 그 방금 나리 씨처럼 막 따로 배우고 그렇지는 않죠. 그쵸. 저희 천문학과에서는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아요. 절대. 네, 안 배워요. 안 배웁니다. 네, 안 배운다고 합니다. 네, 이거 지금 안 배워요. 네. 저의 개인적 관심이에요. 아, 개인적 관심이라고 네네네. 합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 네. 아까 이난 씨 답변해야 아, 네네. 그래서 그때 질문했었는데 왜 요새 더워지냐 그 그게 이야기였었죠? 네. 네.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그게 이제 중국에서 기단이 크게 형성되는 게 있는데 되게 덥고 습한 기단이 있대요. 근데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항상 북태평양 고기압이 기단이 세다 보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원래는 그러니까 장마가 이루어지는 게 북태평양 북태평양. 북태평양 네네. 고기압이 그 오호츠크에 발음이 이상하네요. 오츠크에. 오호츠크에 기단이랑 만나서 장마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그 큰 덥고 습한 기단이랑 만나서 둘 다 덥고 습한 게 만나다 보니까 지금 비도 안 오고 좀 덥기만 굉장히 습한 밖에 나가면 약간 찜질방 같은 그렇죠, 느낌 그렇죠. 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덥다고 합니다. 네네. 기후 그거를 변화 때문에. 인터넷에서 봤다니 하는데 사실 인터넷에서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네네. 그 어떤 좋은 기사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그 관심이 그쪽으로 많으니까 환경 관련해서 기사도 당연히 많이 찾아볼 찾아보고,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약간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들을 배우긴 하겠지만 약간 그런 과학적인 현상 같은 거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새 있는 뭐 일들이나 뭐 문제나 뭐 그런 현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뉴스를 보고 사실 그 대신에 그 대기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많이 배웠으니까 약간 접목시켜서 아 그렇구나 하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질문이 또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혹시 그 두 과를 복전으로 많이 하냐고 물으셨어요. 아니, 거의 안 하죠. 아니요. 그러면은 네. 한 학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진짜 있을까 말까. 그러면은 두 과 같은 경우에는 복전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은 그 심화적으로 많이 배우는지 만약에 복전을 한다면 어떤 과들을 많이 접목시켜서 전공을 선택하는지. 저희는 응용 통계학을 많이 전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도 통계 부분을 또 다루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응용 통계가 또 실용적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접목시켜서 공부를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락 씨는요? 저는 안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저희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리학과 복전 그리고 수학과 복전 그리고 보통 뭐 그 다음이 이제 기계과 복전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뉘어요. 왜냐하면 물리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것에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하고 수학도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개인적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두 개를 하고 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가 이제 이름이 천문우주학과인데 그 우주과학이란 걸 공부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공학적인 면이 좀 강해서 인공위성 네, 그렇죠. 인공위성 관련된 거라서 이제 기계과랑 같이 복전을 하면 이제 그게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전을 해서 거기과 수업 많이 듣고 와서 우리과 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걸 두 개 해가지고 기계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렇게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과로 넘어가면 다른 기계보다는 약간 인공위성 관련해서 그쵸. 많이 하겠네요. 인공위성이나 뭐 발사체 뭐 이런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고요. 약간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제 주위 지인들 중에서 그 천문학과나 천문우주학과나 그 대기과학과가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원래 제일 처음에는 좀 뭐라 해야지 아는 지식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약간 많이 배워가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가 대기과학과 학생이라면 내일 날씨 정도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거는 약간 우리 바람일 뿐이고요. 바람일 뿐이고 네. 네, 사실 뭐 그게 예측이 약간 어려운 그런 이유 같은 것들도 그 전공 수업에서 좀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는 천문우주학과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나리 씨가 이거를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갈게요. 네, 천문우주학과에서는 별자리를 배운다.
하고 있습니다. 우락 씨는 근데 별자리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하나, 둘, 셋. 저도 약간 그냥 X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건 약간 우락 씨 개인적인 관심 같기는 해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답은 한 0.3x? 0.7x 이쯤 되는 거예요. 0.7x. 네,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네네. 그 이유를 뭐 생각해 보면 일단 별자리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 합의해서 하늘의 구역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리만 보면 이제 하늘 전체를 88개 별자리로 나눠서 이제 IAU에서 다 결정을 해서 딱 여기는 어느 별자리, 여기는 어느 별자리 이런 걸 다 결정을 해 놓은 거고, 그거의 유래는 옛날에 이제 뭐 목동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밤하늘에 저기는 어느 동물, 여기는 어느 사람 해서 다 뿌려 놓은 거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 별자리를 천문학에서 사실 뭐 안 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관측하고 하고 싶은 대상이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치 정보를 별자리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은 공수자리 방향,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단이란 게 있는데 그 은하단의 중심 방향은 뭐 처녀자리 방향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름만 붙여놓은 거지 이제 그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도구로서 천문학에서는 활용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고 이름만 그냥 따는 그쵸? 걸로. 예. 이게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쓰는 곳은 이제 이런 실제 천문학이 아니고 아마추어 천문학이라 부르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추어 천문학은 이제 뭐 밤하늘 보고 망원경 뭐 좀 적당한 크기의 망원경 사용하고 카메라로 예쁜 별 사진 찍고 밤하늘 사진 찍고 이런 영역에서 이제 별자리가 많이 동원이 되죠. 이제 그래서 뭐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뭐 그게 학문의 대상이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별자리 자체를 배우진 않지만 그냥 그 이름 같은 걸 따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치 정도는 그래도 그쵸, 알고 있어야 돼요.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작은 곰자리에 뭐 가장 끝에 있는 별이 북극성인데 이제 북극성 방향은 북쪽이고 거기 북극성을 찾으려면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 뭐 카시오페의 자리 아니면 뭐 북두칠성 이런 걸 이용해야 된다. 근데 이게 다 별자리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거의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학생들이 뭐 그러니까 천문우주학과를 가고 싶다고 해서 뭐 별자리 외우고 그런 건 사실상 쓸 일이 좀 없다고. 많이 외우면 그냥 머리 아파요. 네. 머리가 아프고. 네, 그래서 약간 막 뭐 근데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써서 들어온 친구 많은데 막 그런 거에 약간 별자리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있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과 들어온 학생들 중에 이제 원래 그 중고등학교 때 그런 아마추어 천문학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도 했었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들어와서 그거랑 실제 천문학이랑 다른 걸 느끼고 이제 포기한 학생들도 있고. 회의감을 느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나 뭐 계속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보통 그걸 알고 들어오니까 이제 이거는 실제 천문학이 아니다. 알고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뭐 그런 학생들이 덜어 있어서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약간 신기한데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은 중앙 동아리 같은 경우에서 그 산에 올라가서 관측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동아리가 중앙 동아리로 오는 이유는 사실 천문학과 그렇게 많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약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우락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별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위치나 이름 같은 것들만 좀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쓰이지, 사용이 되지,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그걸 약간 유의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력 자체가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때 약간 그런 별자리와 관련된 뭐 동아리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는 그럼 게 이제, 얘가 관심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근데 약간 고등학교 때 우리가 알던 것들하고 그 대학교 때 실제로 배우는 것들 약간 갭이 약간 크기는 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하는 활동은 약간 거기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로만 조금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사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사실 그 대학생에 들어와서 천문의학과에 들어와서도 별 관측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 일단 그 거의 모든,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천문학과가 7개 있는데 네. 이제 그 7개 학교에 다 자체적인 그런 아마추어 천문학을 하는 동아리들이 다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걸 하던 학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냥 취미 생활로 또는 뭐 그냥 좀 더 이제 성인이니까 좀 더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보자 해서 그냥 계속 그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고, 이제 뭐 숫자로 나타나기는 좀 그렇지만 뭐 한 학번에 뭐 한 3분의 1은 좀 많다. 한 5분의 1? 이 정도는 이제 좀 관심 있게 활동을 하죠, 보통. 네, 들어오면. 그런 거 근데 약간 관심 있는 취미생활일 네, 뿐이다. 그쵸. 취미생활의 일부로 이제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우주소년단 이런 거 약간 터무니없는 아, 근데 있을까요? 그거는 네.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아, 왜냐면 거기서 막 뭐라 해야 견학 이런 걸 많이 가잖아요. 뭐 항공우주연구원, 뭐 천문연구원 이런 데 그래요? 견학 가니까 이제 뭐 거기서 보여주는 것도 사실 뭐 이제 흥미 위주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데 한 번씩 가보는 게 사실 내 흥미를 한 번 더 이제 뭐 환기시키고 약간 그런데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방송 보는 친구들은 초등학생이 아니라. 네, 네, 끝날 그리고 약간, 때이네. 네, 그리고 약간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그때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학생부 위주로 쓰는 거라서 초등학교 때 학생부까지 쓸 수 있을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의미가 없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은. 근데 약간 그 우주소년단 함으로써 별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뭐 꿈을 그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잘 들었고요. 별자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취미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세 번째 문제는 끝이 났고요. 우주천문학과 이거는 대답을 해드. 91년생이신가요? 네네네.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까요? 제 생각에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없어. 네, 우주천문학과 낭만의 코릴레이션은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별 볼 시간이 없어요. 하늘 볼 시간이. 네. 일단 네. 밤하늘을 보는 시간보다 아마 컴퓨터 화면을 보는 시간이 한 10배는 더 길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딱 퇴근하거나 학교 끝나고 난데 그냥 밤을 한번 쓱 보고 가는 정도. 네, 진짜. 오늘 하늘 맑네. 뭐 네. 달 보이네. 뭐 이 정도지. 오늘 약간 그 별이 잘 보이네. 네, 진짜 딱 그 정도지. 이제 평소에는 그런 걸 생각할 시간도 사실 별로 없긴 하죠. 그렇죠. 그건 진짜 어느 과든지 간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진짜 어둡네, 비 올 때 한번 쓱 비 온다 우산 꺼내고 약간 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문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간 대기과학과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약간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과에 관련돼서 뭐 과탐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뭐 진짜 그 과에 정말 가고 싶어서 거기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약간 생각을 해볼 법한 문제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공부하지 않고 대기과학과에 오면 고생한다. 네, 이게 약간 대기과학과 지구과학이 약간 관련이 좀 많나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지구과학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약간 대기 뭐 그런 쪽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과 대학교 때 배우는 것 사이에서 약간 갭이 엄청 크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약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리 씨가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질문에서 고생한다라는 거에 대답을 하자면 X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구과학 안에 크게 5가지 분야가 있어요. 뭐 해양, 대기, 지구 물리, 그리고 뭐 지질, 천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대기과학과는 이제 그 5개 분야 중에서 대기는 일단 당연하고 해양도 좀 다루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구과학을 안 배웠다고 해서 대학 와가지고 엄청 힘드냐라고 물어보자면 일단 저희 1학년 때 배우는 전공에 대기과학 인문이 있는데 그때 배우는 내용이 약간 고등학교 지구과학 2 수준? 그러니까 2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수식 플러스 조금 더 배우는 이런 건데 사실 친구들 중에도 지구과학 탐구로 안 한 친구도 있고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지구과학 자체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알고 오면은 좋긴 하지만 안 했다고 해서 못 따라가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학년 때 전공 기초 수업 열심히 듣고 2학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엄청 수식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수업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대학 와서도 충분히 관심 가지고 많이 공부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컴퓨터랑 수학, 물리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약간 좀 부수적인. 기본 지식에서 베이스? 네, 베이스 정도로 하고 네. 수학, 물리, 컴퓨터가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러면 그 컴퓨터, 그러니까 그 물리랑 수학은 네. 그 앞전에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컴퓨터는 왜 중요할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 왜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느냐 해서 설명했듯이 네네. 저희는 뭐 모델링을 해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요 컴퓨터로. 그러다 보니까 코딩을 해서 어떠한 관측과 뭐 예측해야 되고 이런 모든 걸 다 컴퓨터로 한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건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중요해요. 코딩 같은 경우는 진짜 컴퓨터과 컴퓨터 공학과에서 거의 배우는 그런 네. 것들이죠. 네. 아,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고 뭐 대학도 사실 진짜 학문을 배우는 기관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제대로 짜여 있어서 꼭 뭐 지구과학을 공부를 하고 들어와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식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물리랑 컴퓨터랑 수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코딩. 아, 이건 진짜 신기하네요. 그걸 보통 모르죠. 네. 저도 그 정도까지는 몰랐고 이제 네. 어떤 걸 배운다라는 건 알았지만 거기에 도구가 저런 것들이 다라는 건 사실 보통 다 모르고 오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코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코딩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걸 할 줄 알아야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사실 처음 접하기 때문에 보통 대학 와서 이제 그게 보통 많이 문제가 돼요. 당황하니까. 네, 그렇죠. 처음부터 아예 그러니까 새롭게 생각해 보면 이제 새로운 언어를 그냥 배우는 거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본어를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네. 있어야 되는데. 내가 천문학만 뭐 잘 알면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올 때 지원을 할 때 진짜 컴퓨터랑 물리랑 수학 같은 게 중요하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그 그러니까 공과대만 그 물리와 수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약간 몇몇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생명공학과나 뭐 다른 뭐라 해야 되지? 다른 과들도 뭐 생명이 더 중요하고 뭐 화학이 더 중요하고 네. 지구과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중요하다는 점은 천문우주학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그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건 진짜 이공계 학생들은 진짜 물리를 잘 해야 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네. 진짜 공통점인 것 같아요. 물리는 무조건 진짜 이게 뭐 분야는 다 다르긴 해도 물리를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공 계열에서는. 네, 이공 계열에서 중요하다고 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천문우주학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천문우주학과에서는 논문을 읽지 않으면 시험을 보기가 힘들다. 하나, 둘, 셋.
고민되는. 이게 약간 그 논문보다 뭐 팀플이 많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의미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약간 전공 수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쵸. 그쵸? 선택. 네. 하나, 둘, 셋. 전 세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약간 네네. 0.5. 네, 전 세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보시고 약간 슥 이렇게, 약간 슥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약간 세모 같다는 생각이, 네. 일단 논문이 정말 많겠죠. 진짜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논문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논문을 꼭 읽지 않아도 뭐 팀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전공 수업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얘기하는 것가 약간 귀에 붙이면 뭐 귀걸이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여러 가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꼭 논문이 필요하진 않다 이럴 것 같아서 저는 세모를 선택했고, 나리 씨는 저도 약간 비슷한 이유로 약간 뭐 논문을 읽으면 당연히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굳이 안 하더라도 그냥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괜찮지 않을까? 네, 강의 교재 따라 보고 하면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한 0.5 동그라미?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세모는 아니고. 세모는 아니고. 네. 지금 그래도 거의 5에 가깝다. 그렇죠.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학년 때 듣는 전공들은 대체로는 그냥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정도만 이렇게 시험을 내시고 뭐 공부도 그 정도까지만 하면 뭐 내가 충분히 그 학년에서 필요한 것들은 보통 다 쌓아올 수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천문학이라는 게 이제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사실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여기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려주시고, 이거 더 알아보고 싶으면 이 논문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수업 시간에. 안 찾아볼 네. 수가 없는. 그러면 이제 그럼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시험을 치면 그게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다 알려주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연구 자체가 너무 빠르게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또 시험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뭐 적당히 치고 싶으면 그냥 교수님이 얘기한 거 정도만 하면 되겠지만, 이제 내가 더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싶다 하면은 논문을 읽는 거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어? 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영어도 잘해야 돼, 네. 수학도 잘해야 돼, 물리도 네. 잘해야 돼, 컴퓨터 코딩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저희끼리는 막 그런 얘기예요. 사실 천문학과는 말만 천문학이지 이제 수학, 물리, 영어, 컴퓨터학과 그쵸, 저, 이러다가 저희는 비슷하게. 다 그렇게 얘기를 그 해요. 면에 진짜 비슷한 네. 거네요. 이제 국내에는 천문학 논문이 안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한글로 된 천문학 논문이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내봤자 읽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 얼마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다 영어로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도 영어로 봐야 되고, 외국 사람이 쓴 건 무조건 다 영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 논문을 읽게 되고, 그러면 나는 힘들고 시간 오래 걸리고 때려치고 싶고. 네. 자퇴하고. 시험 망하고 또 힘들고, 네, 약간 이렇게 잘못하면 악순환이 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진짜 거예요. 마음 딱 먹고 해야겠네요. 네, 진짜.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진짜 약간 견뎌내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보통 그냥 수업만 들어도 따라오는데 이제 한 3학년쯤부터 확실히 좀 차이가 나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걸 다 읽으면서 따라오지만, 분야 관심 없으면 그냥 난 수업 정도만 듣고 시험 치면 뭐 난 충분해 이렇게 되니까 그 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싸우는 것들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래, 관심 그쵸. 있으면 이만큼 찾아볼 텐데 처음부터 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전공 강의들의 특성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과 전공 같은 경우에는 조모임 이런 거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뭐 전체 수업을 다 따져도 한 2번? 수업 2개 또는 많으면 3개 정도 조모임을 하는데, 전공에서. 근데 사실 그건 뭐 안 하게 될 때도 있고, 이제 거의 그런 편이고, 이제 과제는 뭐 그냥 평범한 과제들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제 말고 가장 이제 학생들이 힘들게 하는 거는 시험 말고 이제 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녀석이 가장 학생들이 힘들게 하는데, 텀 프로젝트는 이제 일종의 논문과 같은 보고서를
써서 내는 거예요. 예, 어떤 교수님이 주는 뭐 데이터 또는 이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이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한 학기에 1개, 뭐 2개, 많으면 3개 정도까지 논문 형식의 보고서를 써서 내야 되는 수업들이 많이 있어요, 전공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연구자가 될 사람은 사실 뭐 나중에 그런 것들을 쓰는 걸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제 일종의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그런 텀 프로젝트 말고 뭐 주로 하는 건 이제 발표. 왜냐면 뭐 이거는 이공계열이 뭐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특히 저희 연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님들이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면 내 연구 결과를 아무리 내가 잘해도 사실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알려지지 못하면 그게 쓸모가 없는 거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내 연구를 했고 이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도록 발표를 좀 많이 시키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고 얘기를 해서 남한테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약간 보고서 형식도 많고 그걸 발표하는 형식도 네, 많다. 그렇죠. 그 연구한 거를 발표하거나 약간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기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 수업들이 어떻게 많이 있는지. 저희도 조모임이 많은 편은 아닌데 하더라도 이제 뭐 한 학기에 한 번? 그냥 아예 조모임 자체로 진행하는 과목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해도 그렇게 부담 있는 조모임이 아니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떤 데이터를 주시면 그거를 뭐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의 어떤 데이터를 주시면 그걸 3, 3, 5 모여서 그걸 분석해서 무슨 그래프를 그려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고 약간 이런 식이라서 우리가 뭐 교양에서 생각하는 그런 조모임이랑은 좀 다른 약간 정답이 있는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뭐 네. 이제 주로 하는 거는 그 과제 풀어오는 거나 이런 걸 많이 내시고 저희는 논문을 천문우주처럼은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약간 두 분 다 조모임이 약간 진짜 그 막 창의적인 것들을 해서 막 해결 방안을 찾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진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막 수치화하는 그런 그쵸. 팀플이랑 그런 네, 게 많은 네, 편이죠. 네.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내가 똑같은 데이터를 줘도 어떻게 창의적인 결과를 가져오냐 맞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세요. 교수님들이 요구를 하죠. 은연중에 이제 너희가 이거 주면 어떻게 해오겠니 이런 걸 약간 그 은연중에 그 뭐 암시를 한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의 기대하시는 게 네, 많으시구나. 그쵸. 네. 그런 거죠. 학생들의 맞아요. 수준을 높게 보고. 그리고 코딩 같은 것도 같은 걸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엄청 길게 푸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잘하는 사람은 몇 줄만 해도 끝낼 수 있고 이것도 같은 방법이지만 능력 차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천문우주학과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막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는 게 약간 중요해진다. 남들하고 약간 갭이 커지는, 그러니까 차이가 커지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셨고요. 그리고 두 분 다 그 보고서를 쓰고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는 수업들이 많고, 그쵸? 많은 것까지는 많은 것까지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네, 약간 어느 정도 네. 있고, 약간 그냥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공대 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아 공대가 그렇다고 얘기했나요? 네네네네, 약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아무래도 근데 요즘은 다 그럴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왜냐면 내가 한 걸 알리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한 그렇죠. 일이라서 이제 공대도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거나 제품을 개발했으면 그걸 PR하는 게 사실 엄청 그렇죠. 중요한 일이니까 마케팅과 연결이 되니까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뭐 현상 또는 뭐 흐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공대랑 그 여기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보고서의 방향,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성격 같은 건 그래도 조금 다르긴 네, 할 거예요. 좀 그런 다른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궁금하시면 연구팁 또 있으니까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6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공통 질문인데요. 약간 두 분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우리 과에 오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네, 둘 다 관심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언제부터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뭐 꿈은 뭐였고 제가 자기 지금 꿈은 뭐고 그리고 뭐 선배들이 꿈은 또 어떤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나리 씨부터.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막 주위에 산이나 막 강 막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깨끗한 자연 환경이 이런 게 되게 많고 초등학교 때 이제 막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계곡 가서 가재 잡고 놀고 그러니까 막 다른 애들 학원 가서 놀 때 그렇게 놀고 저도 방학개비 샀고 약간 저거 네. 이야기하는데 방학개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 환경 자체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어요. 이것저것 대회 나가다 보니까 그냥 수학 과학이 자연스럽게 좋아졌고 그때 그냥 막연히 뭐 무슨 연구원이 되고 싶다? 연구원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던 때 그냥 연구원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 환경공학자 막 이런 게 되고 싶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대기과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학과 설명에 무슨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거예요.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낚였어. 마음에 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구나.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떤 과를 뭐 신소재 공학과 이런 걸 가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게 좀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와닿지 않고 그래서 대기과학이라는 거 딱 그 한 문장 보고 꽂혀서. 왔어요. 그래서 그 대위과학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꿈이 뭔지 그리고 선배들이 진로는 뭔지. 저는 이제 1학년 때 그 외교부에서 무슨 대외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외교 활동을 해야 되고 뭔가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걸 그때 느끼고 나서 이제 그냥 국제 기구에서 환경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네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석사랑 박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그걸 가지고 사실 뭐 기상청 들어가고 싶은 게 1순위이고 그 이후에 이제 경력이 좀 쌓이고 나면 그런 쪽으로 제 전문성을 살려서 공부하고 싶어요. 네, 멋있습니다. 와, 나중에 10년 뒤에 저 아는 척 해주시면. 네, 그리고, 아니면 선배들은 거의 어떻게 진로하세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도 보통 기상청에 많이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뭐 1년에 2명 정도 뽑으면 항상 1명 이상은 저희 연대 대기과 출신이라고 들었고 일단은 대학원에 진학을 가장 많이 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약간 더 깊게 배우고 약간 선택을 해가지고 배우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약간 갑자기 멋있어 보이고 정말 멋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약간 근데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뽑는 수요가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긴 좀 적을 것 같긴 해요. 어려운 건 맞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걸 다루는 과가 몇 없으니까. 네, 전국에 7개 학교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연대가 거의 제일 높다고 보면 돼서 그래서 거의 특채 같은 것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기과학과가 좀 주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엄청 멋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과학과 가시려면 연대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사실 이게 이야기를 뭐 정시로 이거는 약간 매년 달라서 그때 나중에 계속 그 표가 나오지 않나요? 매년 나오니까. 그런 건 있죠. 평균 등급이라 해야 되나? 뭐 그 정도는 보통 있죠. 예를 들면 뭐 말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검색을 따로 하셔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거 배치표 그냥 보세요. 네네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환산 점수로 한 520 몇 점씩 되고.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 근처. 네, 그리고 그 우락씨. 네. 그게 뭐였죠?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자기 꿈과 선배들. 네, 저 관심 있어서. 네네. 저는 그 구체적인 계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저는 문과적인 기질도 좀 있고 이과적인 기질도 좀 있고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 문과적인 기질이 좀 더 심했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럴 때는
뭐 변호사, 뭐 검사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뭐 아빠랑 막 뭐 그 뭐 법원에 뭐 그런 공개법정도 찾아가보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근데 과학을 또 싫어하는 게 아니고 과학도 많이 좋아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되게 과학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따로 학생들을 몇 명 모집을 해서 이런 과학 실험 해보자. 그리고 뭐 어디 놀러 가서 뭐 과학 이런 거 체험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그 갔던 곳이 그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라는 곳을 갔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뭐 천문대 중에 꽤 역사도 있고 규모도 좀 되는 천문대인데 그때 딱 갔었는데 정말 되게 많은 걸 느꼈었어요. 그때 이런 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걸 하면 나는 되게 재밌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그때 느꼈었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는 거의 내가 천문학이라는 걸 해야겠다라는 거에 거의 뭐 거의 그 생각만을 가지고 진행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중간중간에 뭐 다른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 찾아보긴 했지만 이제 나의 첫 번째는 이제 천문학이라는 걸로 계속 살아왔었죠.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 계속 그런 아마추어 천문학 활동도 했었고 뭐 그런 관련 책도 많이 읽었었고 그리고 뭐 올림피아드 이런 것도 나갔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관심도 계속 쌓고 내 실력 뭐 그런 지식적인 면도 계속 쌓아서 네, 노력을 했었죠. 근데 뭐 학교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수능을 더 쳐서 근데 뭐 저는 이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으니까 수능을 더 쳐서라도 이제 들어왔던 거. 근데 웃긴 건 마지막에 붙은 건 수시로 들었어요. 아, 그래? 네. 수능도 뭐 아마 수능으로 들어왔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붙기는 수시로 붙었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진짜 관심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아마추어 그 천문이라고 그쵸, 해야 되나? 그거에 약간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구나.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꿈 같은 게 있는데 뭐 사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은 왠지 막 이런 쪽으로 가면 나사에 많이 취직할 것 같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 그렇죠. 진짜 채팅방에서 계속 올라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지금 확실히 꿈이랑 선배들 진로가 어떻게 진짜 많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나사에 진짜 많이 가는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일단 제 목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천문학을 계속 연구를 하는 연구원 또는 뭐 어떤 교수라는 뭐 그게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저는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또 그렇진 않아요. 최종적인 목표 같은 경우는 저는 과학 정책 이런 쪽에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많은 그 이공작도들이 많이 느끼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과학 정책이라든지 과학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 되게 그러니까 뭐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표면적으로는 개선되었다고 해도 그런 속 깊은 것을 보면 되게 아직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느끼다 보니까 이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것들을 쉽게 또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제 그런 과학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목표는 이제 천문학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선배들은 진짜 나사에 취직을 많이 하나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천문학을 공부하면 갈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국책연구원, 그러니까 천문연구원이라 부르는 그 대전에 있는 그 연구원에 갈 수 있고 연구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각 대학 천문학과 있는 대학원에 가는 거죠. 대학원에 이제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하시는 교수님 밑에 찾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원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제 석사, 박사를 받게 되면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보통 해외를 나가면 이제 미국을 제일 많이 가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나사를 많이 간다고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거는 뭐 좀 된 통계라서 요즘 어떨지 모르겠지만 천문학자 또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나사라는 기관의 선호도는 미국 내에서 4등, 5등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나사니까 1등이지 않겠냐 하겠지만 나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부기관이고 그리고 되게 관료주의가 좀 강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면 잘 적응해요. 왜냐면 그 막 위계 질서 이런 거 되게 잘 적응돼 있어서 가면 내 상관한테 되게 깍듯하게 하고 이런 걸 잘하는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이제 선호도가 되게 낮은 편이죠. 그래서 나사 같은 기관보다는 이제 뭐 대학의 큰 연구소, 예를 들면 뭐 스탠퍼드나 하버드 뭐 그런 대학 연구소다 아니면 그냥 재단, 뭐 카네기 인스티튜트 같은 그런데 아니면 뭐 록펠러 재단, 뭐 하여튼 그런 재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단들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거죠. 뭐 천문학으로 유명한 학교들은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그리고 뭐 존스 홉킨스, 뭐 그 외에 몇 개 더 있는데 한 1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국 내에서 그 좀 연구로서 많은 성과를 내는 학교들 그리고 뭐 기관들은 이제 뭐 그런 카네기 연구소나 제가 더 알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그런 연구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로 가면 이제 천문학을 해서 네가 연구를 좀 했구나라는 증표가 되는 거죠. 그런 연구소나 대학에 있으면. 알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고요. 정말 진짜 많이 배우고 갔던 OX 퀴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것들을 약간 너무 정리하기가 네. 내용이 많아서 그냥 줄글로 써서 올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보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고 막 대학원생 같다는 말도 많이 듣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OX 퀴즈는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진짜 과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방향도 많고 우리가 뭐 또 정리를 하자면 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약간 오해 네, 우리나라 그쵸? 사람들의 오해 약간 그런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OX 퀴즈는 끝이 났고요. 저희들이 지금 15분 정도가 남아서 돌림판 일단 돌려봐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4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천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천문을 2개 그리고 대기를 2개 이렇게 해서 천문우주학과 같은 경우에는 순수 천문, 우주, 과학 이렇게 2개로 나눴고 대기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론과 관측으로 2개를 나눴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혹시 보셨어요? 네. 돌림판. 네, 그거죠. 그거를 지금 해주시면은 돌려드릴 거예요. 아, 해야 돼요 이거? 네네네. 하나 둘 셋 하면 두 분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돌려 돌림판. 네. 와. 귀여우신데 뭐가 나왔는지 순수 천문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일단 순수 천문 이게 4가지에 다 설명해드리려면 약간 11시 30분까지 해야 될 것 네.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순수 천문에 대해서 뭐 배우는지 설명해주세요. 네. 아니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다루는지. 순수 천문 왜 순수 천문이냐면 일단 그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천문우주학과가 이제 천문 우주 이렇게 2개가 합성된 이름의 과예요. 그래서 천문학이라는 걸 하고 우주과학이라는 걸 하는데 천문학은 이제 말 그대로 뭐 태양, 우리 은하, 우주론 이런 것들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주과학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의 궤도, 뭐 인공위성의 편대 비행, 인공위성 설계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건 천문우주에서 천문이라는 그 이름에 가진 학문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연구의 대상으로 많이 나뉘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구를 뺀 우리 태양계를 많이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태양계에서 다른 행성들이나 우리 태양만을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고 그거보다 스케일이 크면 우리 은하 정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그거보다 또 스케일이 크게 봐서 이제 우리 은하 말고 외부의 은하 그리고 은하단이라고 부르는 은하들이 뭐 몇천 개, 뭐 몇만 개씩 있는 그런 스케일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크면 이제 우주론이라는 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이들 알려져 있는 빅뱅 이론 그거를 시작부터 해서 물론 그거는 물리학도 많이 연결이 돼 있지만 이제 우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에 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뭐 그런 것들 하는 거고 이제 은하단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 분들도 은하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됐는지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생겼고 얘의 구성 성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게 큰 걸로 적용되고 또 여기 있던 게 또 큰 걸로 적용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세세한 거를 다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은 누군가는 그리겠죠. 하여튼 근데 이제 그것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우주의 기원,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기원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파헤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주과학은 방금 그니까 그 우주과학 맞죠? 네. 우주과학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4개 다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게 약간 그 한 과를 2시간을 잡고 하다 보니까 그쵸, 두 네. 과는 4시간을 네, 잡고 있어야 원래는. 되는데 이게 약간 그래도 약간 엑기스만 뽑아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촉박하긴 하네요. 그래서 빨리 두 번째 돌림판을 일단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판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돌려 돌림판. 네, 바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딱 관측이 오. 나왔네요. 딱 하나씩 하고 가실 것 밸런스 같은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네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2개로 나눴으니까, 하나를 네. 말하면 이제 약간 하나를 예측할 수는 있겠죠? 약간 그런,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관측은 일단 실제로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 관측이라는 과목도 따로 있는데 거기서 뭘 배우냐면 이제 일단 어떤 걸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기기에 대한 걸 배우고 그 기기가 어떤 원리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떠한 종류가 있고 하다 보면은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오차가 발생하면 보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관측 기기를 통해서 얻고 나면 이걸 또 자료를 동화한다는 게 있어요. 자료 동화라는 게 그 데이터를 다듬고 나서 예보를 하던지 어떤 연구에 대해 쓰겠죠. 그리고 이제 관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추가적으로 위성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론도 살짝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론은 약간 저희 오락 시간에 했던 네. 것처럼. 저희 크게 역학이랑 물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역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를 배우고 물리에 있어서는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배워요.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 어떤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과에 대한 설명 진짜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진짜 정리를 하자면 진짜 대기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후변화, 기후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천문우주학과 같은 경우에는 별자리 빼고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과 모두 수학이랑 물리랑 컴퓨터가 중요하니까 진짜 그것도 염두를 꼭 해두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이제 슬슬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인데 나중에 장기자랑 할까봐 일부러 시간을 많이 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약간 11시 다음에 누가 그랬죠? 약간 네. 글을 일부러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전 지금 약간 노림수인 줄 알고 지금 이걸 제가 11시 넘어서도 이제 장기자랑 끝까지 보여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시간까지는 해야겠죠. 장기자랑 준비해 오셨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아 정말요? 네? 누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누가 그랬어? 좀 이따가 보고 일단 지금 어제가 수능 100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00대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99일 남았죠. 이제 진짜 시간 빨리 가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 끝나고 1시간 뒤에 이제 98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진짜, 사실 두 과가 많은 학교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특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그만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일단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락씨부터. 저희 과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요? 네네, 아니면 그냥 일반 수험생들도 괜찮은데, 그래도 약간 과 특성상 진짜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진짜 그 과에 대해서 엄청 많이 뭐라 해야 되지? 관심 두고 찾아보고 찾아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해도 될 것 같고.
천문학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천문학을 뭐랄까 어릴 시절 뭐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보는 과목일 거예요. 그런 학문이고 그리고 뭐 겉으로 보기엔 되게 화려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과이고 학문인데 이제 저는 뭐 이건 오지 말란 게 아니고 좀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천문학이라는 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거는 뭐 내가 한번 그냥 이거 해볼래 해서 도전하기엔 너무 짊어져야 할 것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임져야 뭐 본인의 인생이긴 하지만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그 내가 앞으로 길게 살아야 하고 내가 공부를 계속 하면서 살 수 있을지에 관한 좀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꼭 천문학이 아니더라도 학교를 진학하고 이럴 때 좀 과를 신중하게 골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학교의 네임밸류가 사실 뭐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걸 학교를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네임밸류에 묶이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흥미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내 본인의 미래를 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나리 씨, 한마디 네. 해주세요. 어, 되게가 아까. 일단 천문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대다수가 하는 학문이 아니라 정말 약간 매니아층이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충분히 전망 있는 학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이 길을 꼭 가고 싶다 하면은 꼭 연세대 대기과학과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고 약간 대기과학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연세대학교가 알아주는 곳이니까 일단 좀 전문성 있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선배님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탄탄하게 이게 연계가 된다고 네. 그리고 좀 정말 가슴 뛰는 학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99일 남았는데 정말 힘내서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와.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특집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3시간으로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특집은 약간 3시간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천문우주학과, 대기과학과가 진짜 생각보다 매니아층들이 많이 가는 학과면서 그 매니아층들이 약간 두꺼운 학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막 초등학교 때야 그 우주나 아니면은 진짜 뭐 기후, 뭐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애기들, 뭐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고, 막 우주 보면은 막 별자리 보고, 막 그 별자리 탄 보고, 막 이렇게 막 뒤집어 보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자기의 전공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만큼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만큼 흥미를 또 느낄 수 있고 또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재미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럴 수 있는 두 학문 다 그런 것 같아서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시 보기도 하고 있고 편집해서 또 연고TV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페이스북에도 올라가니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자기소개서래 자기 장기자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훈훈하게 우락시로 끝이 내든지 날씨로 끝이 내든지 일단 어떻게든 해볼 거고요. 다음 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학과는 화공생명공학과? 화생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연희가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보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미디어학과는 일단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방송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미디어학과라고 또 이름 바꾸셨는데 제가 미디어학과인 것도 어떻게 아시고. 네, 그러면 또 다음 주 수요일은 미디어학과예요. 그래서 고려대 미디어학부랑 그 연세대학교에서 신방. 신방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방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4시간 정도 기획을 해서 한 2시간 놀고 2시간 빡세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고요. 네, 연희님보다 고니님이 좀 더 예쁘다는데 연희 씨를 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 남자분이세요. 근육 이만하신 남자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학부 가면 아는 척 해드릴 거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 가죠. 그러면 일단 누가 장기자랑 할래요? 일단 MC 분의 장기자랑.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연대가 이미 했어요. 열심히 네, 이미 했어요. 연대가 열심히 네. 했으니 이제. 이미 했어요, 제가 저는.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장기자랑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는 못 다시 보기로 오시면 됩니다. 다시 보기로 제가 하면은. 라이브를 축하합니다. 좋아해서. 저는 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원래 저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 두 분을 위한 방송이니까. 근데 이제 저를 위한 MC의 방송이면 역할이 제가 했겠죠. 이제 방송에 아니죠, 이끌어가고. 아니죠. 군이 노기. 저희 이름 바꿨습니다. 이제 첫 방에 보시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첫 방송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11시가 됐네요. 네, 아니요, 1분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11시. 이거 참 어쩔 수가 없네. 진짜. 방송을 끝내야지.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네, 그렇게 해서 훈훈하게 그냥 끝내버리도록 하고요. 네. 네, 2월 20일날 고대 입학식 때 뵈면은 인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도 진짜 특집 한번 해가지고 진짜 3시간 동안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시간도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냥 네, 진짜 밥을 혼자 네, 밥 줘야 먹방까지 먹방. 하면서 그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오늘 시청자분들도 약간 궁금하신 것들도 좀 많이 풀고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뿌듯하고요. 그냥 다음 이제 금요일 9시에 또 다른 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